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미가 북한 핵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 실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내각의 모든 인사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최상병 관련 특검법에도 찬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화와 협치가 실종된 정치로 국민이 실망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야당과 소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연 3.5%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미 당국이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해 도상훈련을 한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미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 계획을 확인했으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러 군사협력에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핵을 포함한 자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가시적으로 전략 자산을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에 대해서도 점검하면서 합의했던 전환 조건들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과학기술력으로 동맹을 강화하자며 이를 가능하게 할 고위급 위원회의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후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총선 관련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4.10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총선 직후인 어제 오전 민심을 경청하고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전언만 남긴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표할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으로는 주호영, 권영세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장과 수석 비서관급이 전부 물러나겠다고 말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과 국회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민정수석실과 특임장관을 각각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양대 핵심 조직으로 불리는 정무와 홍보수석실을 향후 강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내각 인사들이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신속 처리를 예고한 최상병 관련 특검법에도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무총리뿐 아니라 내각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적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일해야겠지만 전혀 아니라면 바로 경질해 능력 있고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맞는 결정이라고 본다며 사실 지금도 때늦은 후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 처리를 예고한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차기 당권 및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안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 재당선돼 4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가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에 야당과 소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가 보여준 국민의 뜻을 여야가 모두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야당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며 헌정 질서의 기본이 삼권 분립임을 생각해 타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강압적으로 대응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회견을 마친 이 대표는 현충원에 참배하며 민생 정치로 총선 승리에 보답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10번 연속 동결했는데요. 금리를 낮추기엔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면서 동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3.5%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대를 기록하고 농산물 가격과 유가가 불안정한데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5.5% 정도를 유지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인 걸 고려해도 굳이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020년 금리를 크게 낮추는 B컷에 나선 바 있고 이후 9번의 동결을 거쳐 통화 긴축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는 조금씩 오르는 듯 했지만 이 기조 역시 지난해 2월 깨지며 지금까지 동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서 향후 물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초소형 아파트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1, 2인 가구 수가 늘고 집값이 오른 영향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요즘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거래도 활발해졌는데 지난해 60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의 매매 건수는 6만 건을 넘기며 이전 해보다 2배 정도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소규모 가구 수가 늘고 분양가의 가파른 상승이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7만 3천 명에 그쳤는데요. 3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0만 명가량으로 증가폭이 3년여 만에 가장 작게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고 기상 악화로 특히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수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기저효과도 있다며 경기가 회복되면서 앞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산업부가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주유소 업계와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알뜰 주유소는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30-40원 낮게 석유를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알뜰 주유소 등과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석유 제품 가격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애써달라고 정부가 당부하자 알뜰 공급사 등은 다른 주유소보다 리터당 30-40원 낮게 석유를 팔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석유값 안정화를 위해 올해 40개의 알뜰 주유소를 더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제주는 일요일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오후에 제주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린 걸 제외하고는 전국이 대체로 맑았는데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10도 정도 높겠고 6월 중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전과 대구 등도 주말에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원주, 청주 등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에 고온 현상도 이어지는 만큼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